아버지가 돌아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다. 리나는 창가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현관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짧은 발걸음,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아버지의 귀환은 언제나 그 순서였다. 달라진 적이 없었다. 리나는 오래전부터 그 소리들만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읽었다. 오늘은 피곤하다. 오늘은 바쁘다. 오늘은 말을 걸지 않는 게 낫다. 오늘은 무거웠다. 발소리가 느렸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둔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가 자동 조리된 음식을 꺼냈다. 리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다가 내려놓았다. 잠깐이었다. 잘 지냈어? 아버지가 물었다. 리나를 향해서였는지 어머니를 향해서였는지 불분명한 방식으로. 네, 리나가 대답했다. 어머니도 같은 타이밍에 같은 말을 했다. 세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다. 리나는 국을 떴다. 완벽한 온도였다. 완벽한 간이었다. 아무 불편함이 없는 식사. 하지만 어젯밤 내내 읽은 문장이 자꾸 끼어들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한 식탁에 앉아있는 세 사람.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세 사람. 리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다. 아버지의 눈을 보고 싶었다. 제대로, 오래.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아버지는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복도 끝이었다. 두꺼운 문, 잠금이 있었다. 리나는 어릴 때부터 그 방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들어와도 된다고 말해준 적도 없었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해준 적도 없었다. 그냥 아버지의 방이었다. 오늘 밤 아버지가 서재에 들어간 지 2시간이 지났다. 어머니는 잠들었다. 타워는 수면 모드에 들어갔다. 복도의 조명이 낮아졌다. 리나는 복도에 서 있었다. 서재문 앞에서.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와 달랐다. 그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달랐다. 아버지의 문은 지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보다 더 무거웠다. 문 아래 빛이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아직 깨어 있었다. 리나는 노크하지 않았다. 그냥 손잡이를 잡았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이었다. 잠깐, 그리고 그 표정이 빠르게 지워졌다. 아버지는 표정을 지우는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리나, 들어와도 돼요?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 리나는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리나를 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는 생각보다 작았다. 벽면 가득 화면들이 있었다. 데이터, 수치, 지도처럼 보이는 것들. 책상 위에는 얇은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리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그것을 지켜보았다. 막지 않았다.
그러다 리나의 눈이 멈췄다. 벽면 화면 중 하나. 지도였다. 아니, 지도 같은 것이었다. 타워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오로라 외에도 수십 개, 세계 곳곳에 수직으로 솟은 구조물들. 그 사이사이에 회색으로 표시된 넓은 면적들. 지상이었다. 리나는 그 화면 앞으로 걸어갔다. 회색 지역들 위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오염수치였다. 리나는 숫자들을 하나씩 읽었다. 그러다 멈췄다. 숫자들이 이상했다.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낮았다. 훨씬 낮았다. 어떤 지역은 거주 불가 기준치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어떤 지역은 리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떤 지역은 기준치 아래였다. 이게... 리나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이게 현재 수치예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리나는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표정을 지우는데 능숙한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다 지워지지 않은 것이 남아있었다. 피로였다. 아주 오래된 피로. 아버지, 리나는 말했다. 평소보다 낮고 또렷하게. 지상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긴 침묵이었다. 아버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서재의 창문은 리나의 방 창문보다 작았다. 하지만 같은 것이 보였다. 구름의 바다. 언제부터 알았어? 질문이 아니었다. 리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오래됐다. 그러면 왜? 복잡해.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다. 리나는 그 대답에 부딪혔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어왔다. 복잡해. 나중에. 네가 알 필요 없어. 그 말들이 담을 쌓아왔다. 리나가 자라는 동안 조금씩, 벽돌 하나씩.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리나는 그 문장을 생각했다.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보았다. 리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오늘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살면서 처음으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을 보다가 리나를 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다. 나도.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타워가 완공되던 해 나는 32살이었어. 지상 마지막 도시가 폐쇄되는 걸 직접 봤어. 사람들이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탔지. 아이들이 울었어. 올라가는 게 싫다고. 흙이 좋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었다. 리나는 이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었다. 그때 나도 울었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리나는 숨을 참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올라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적응했어. 타워가 좋다고 했어. 더 안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그 말이 맞았어.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게 전부라고 믿기 시작했어. 믿는 게 편했으니까. 편했으니까. 리나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걸 느꼈다. 아버지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탓할 수가 없었다. 리나도 어제까지는 같았으니까.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편했으니까. 지상에 내려간 적 있어요, 아버지? 잠깐의 침묵. 있다. 리나는 눈이 커졌다. 언제요? 5년 전. 네가 11살 때였어. 아버지는 화면 쪽으로 걸어가서 무언가를 조작했다. 지도 화면이 확대되었다. 한 지점이 표시되었다. 타워에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지역. 리나는 화면을 보았다. 그러다 눈이 멈췄다. 그 지점 근처에 작은 표시가 하나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찍어 놓은 것 같은 표시.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리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읽었다. 불꽃, 사람. 리나의 등 뒤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다. 이게...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찍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리나를 보았다. 왜? 한 단어였다. 하지만 그 안에 질문이 가득했다. 어떻게 알았느냐? 네가 그걸 왜 아느냐? 혹시? 리나는 대답하는 대신 매트리스 아래 숨겨둔 책을 생각했다. 지금 가져올까? 아니었다. 아직은. 그냥... 리나는 말했다. 궁금해서요. 아버지는 오래 리나를 보았다. 아버지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리나는 처음으로 봤다. 지워지지 않는 것, 억누를 수 없는 것, 오래 닫혀있던 방의 문이 안쪽에서도 흔들리고 있었다. 자야지. 아버지가 말했다. 평소처럼.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목소리 끝이 조금 흔들렸다.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를 나왔다. 문을 닫기 직전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다시 화면을 보고 있었다. 지도를, 그 작은 표시를, 불꽃, 사람. 등이 보였다. 오래 무거운 것을 짊어진 등이었다. 리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위에 앉았다. 매트리스 아래에서 책을 꺼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펼치지 않았다. 그냥 손 위에 놓았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 그 불꽃을, 그 사람을. 지상이 살만하다는 것을. 그리고도 2700층에 머물렀다. 믿는 게 편했으니까. 그 말이 자꾸 맴돌았다. 리나는 창가를 보았다. 구름 너머 어딘가에 지금도 불꽃이 타고 있을 것이다. 노인이 나뭇가지를 얹으며 지키고 있을 것이다. 기다리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리나는 책을 폈다. 오늘은 아무데나 폈다. 손이 가는 대로. 눈에 들어온 문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리나는 그 문장을 읽었다. 창밖을 보았다. 구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타워의 불빛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리나는 오늘 밤 그것이 다른 무언가 때문이라고 믿기로 했다. 믿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